거침없고 막힘없이 팩트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관서입니다. 네, 알고 싶지만 누구나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진 않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이야기. 오늘 몹시 바쁜 세 분과 함께 다시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두 분 또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서 부대표를 맡고 계신 광래경 의원님 먼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자리를 바꿔서 이쪽에 앉으셨습니다. 어색하네요. 예, 뭔가 그 예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오늘 맞은편에는 박정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양당에서 오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함께 우리 부천시를 출입하고 있는 이정아 기자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소개를 저희가 길게 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할 얘기들이 방대해요. 중요하고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이야기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이었죠? 7월 30일 날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공청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VCR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됐던 부천 영상문화 산업단지 시민 공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지부진한 사업 방향을 마침내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천 개발 현안에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그러니까 많이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이 안 되고 복합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단편적으로 개발이 됐던 거에 조금 그건 아니라고 싶었거든요. 저는 거기가 방송국 같은 게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들어와서 잘 활발하게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는 2026년까지 부천을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면적은 38만 2천여 제곱미터, 사업비만 4조 이상 투입됩니다. 오늘 이 세 분이 그날 그 공청회를 모두 보셨죠? 네. 예. 네,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박정상 의원께서는 패널로 그렇습니다. 그날 참여를 하셨고 아주 네. TV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정아 기자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고요. 했죠. 예. 네. 오늘 우리가 이게 두 번째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상문화단지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하고 갈게요. 예. 이정아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현재 2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드라마 세트장 네. 이후에 이제 그 조성된 그 부지와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유명 건축물들을 축소해서 만든 이제 테마파크. 로 운영되는 영상문화단지인데요. 이 부천시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좀 기반으로 해서 그 방송과 영상 또 문화산업 등의 융복합 개발을 이제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브랜딩하는 이런 그런 이제 부지죠. 예. 하도 우리가 그 뉴스 보도나 네. 그다음에 뭐 이 자리를 통해서도 설명을 자주 했었고요. 이렇게 간단히 개요만 좀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거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입지도 훌륭하죠. 그래서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공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박정산 의원님께서는 그날 패널로 참석하셨잖아요. 네, 예. 입장이 예. 중간 지대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은 안 계셨나요? 시의회에서 나오신 분이? 없었습니다. 예. 뭔가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데 어떤 아니, 얘기 이제 하시려고? 이 문제의 공청회로 가게 된 그 근간이 네. 사실은 서른 의원님의 제안이었어요. 네. 그 지역구 의원님의 제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 문제는 그 공청회를 하려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분명히 오롯이 다르기 네. 때문에 여야 의원이 들어가 있었어야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더 의견 개진이 팽팽하고 더 좀 더 논리적인 개진이 되었을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시민들의 또 폭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서른 의원님의 제안으로 원미 의뢰에 속해 있는 의원께서 이제 들어가신 거고 그게 아니었더라면 여와 야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토론회가 있었어야 더 올바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시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런 균형은 좀 갖춰야지 맞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또 마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게 거기서 이제 뭐 여야 예. 균형을 맞춰서 예. 들어가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또한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예.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네. 사업 전체를 정확히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은 거라 굳이 예. 여야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그럼 좋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예. 의견의 그 바라보는 예, 시각이. 뭐 서로 다른 의견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이슈토크 시간이 아니라는 거. 예. 표정이 너무 굳어 계세요. 예. 아, 참, 걱정됩니다, 지금 오늘. 예. 근데, 자, 일단 개발을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일단 저희가 다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 공청회가 왜 열린 건지, 그리고 이 공청회 뒤에는 어떤 계획들이 남아 있었던 건지, 일단 의회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제 공청회가 열린 거는 지금 그 작년 4월에 이제 GS 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설명이 없었고 시민들에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간담회만 했고 공청회는 안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른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 시민들에게 내용들을 알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것이 공청회지 다른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밖에서 볼 때는 왜 시가 GS 건설에 끌려가는 것처럼 네. 급하게 서두르려고 일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생각에서는 굳이 우리 시 땅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정에 맞춰서 기업이 네. 따라와야지 왜 우리가 일정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공청회를 하자. 공청회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 GS 건설 컨소시엄도 시민들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예. 본인들도 어떤 기업 전략에서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거는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생겨날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청회를 한 거죠. 예. 일단 개발 계획은 상세히 그날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이제 저도 네. 이제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봤는데 보고 나서 그 현장의 반응들이 좀 어땠어요, 이정아 기자?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 이제 취재팀 그날 두 팀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앞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실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서라도 너무 많이 이제 몰려서 입장하는 데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시작하는데도 되게 딜레이가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시민들한테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인터뷰를 여러 분한테 했었어요. 근데 요 개발에 대한 이제 모두 찬성은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직 사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제 이런 예, 방송 문화 행복화? 산업 예,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지금도 집이 많은데 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좀 네. 많았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또 오늘 들어보고 또 결정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았었고. 근데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이 공청회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가중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좀 취재를 하면서도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 일단 찬성하는 분들이 계셨었고 예. 또 저는 유튜브 라이브를 이렇게 볼 때 반대하는 분들 의견이 유독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시는 중에 많이 들렸거든요.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직접 같이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취재 네. 영상을 따로 봤거든요. 네네. 네. 그 영상 중에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덧붙이자면 한 시민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발 이런 걸 하려면 그냥 막 뭐 어쩌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특정 방송국, M 방송국 같이 그런 좀 거대한 방송국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거기에 그 안에 되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네. 되게 어려운 일을 그분은 숙제로 던져주신 건데 그게 기업에 대한 그 정도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의 생산하는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에 하나의 그냥 큰 뭔가를 딱 던져주고 가신 건데 주민분들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 네. 방송국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방송국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냥 잠깐 회의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말씀이 예.
왜 여기다 또 집이냐. 그렇게 할 거면 진짜 더 비싼 값에 집을 지어버리지. 예. 그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왜 이상한 중간 어딘가에 있는 좀 이런 모양새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집에 대한 그날 주거에 대한 문제는 예.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교통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교통에 대한 그 불편함, 그거는 또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주거, 또 기업은 안정적이냐, 그리고 교통, 이 세 가지는 그날 이야기에서 한 주요한 과제로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이 얘기 하다가도 결국은 다시 원점에 이 얘기로 네. 돌아가고 그랬던 것이 좀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년의 여성분의 이 멘트에서 제가 앞에는 드러냈던 멘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자기는 지금 이렇게 방송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이제 대략적으로 듣긴 했는데 이거 다 마음에 안 든다. 네. 난 네.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에 거는 살짝 드러내고 제 뒤에 멘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만큼의 이제 좀 되게 기대를 많이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네. 기대는 당연히 해야겠죠. 네. 당연히 해야겠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게 행정 그을 이제 견제하고 많이 보시는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공청회에 내놓은 개발 계획 안의 모습이 뭔가 그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뚜렷한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은 주거단지 그러면 그냥 주상복합 짓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자문위원회라 해가지고 약 12명의 전문가들이 이 도시계획 개발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의견을 낸 그런 내용들이 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거 문제는 일반 지부를 짓지 말고 명품 주거를 만들어라. 네. 그 주거를 만들 때 도시 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건축가가 그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설계를 하자. 그러면 내실적인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사업과 외형을 가지고도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설계를 해라. 그냥 주거를 지으면 안 된다. 명품 예. 주거를 도시와 분명히 맞게 어울리게. 한국에 가면 부천의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세계적인 어떤 건축가가 건축 설계를 한 관광지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 그런 관광객 유치도 대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거에 하여튼 뭐 이야기를 여기서 할런지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 설계비가 한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은 GS 컨소시엄이 네. 이제 알기로는 그 세종 신도시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그래도 예. 명품 주거와 명품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되려면 400억 정도는 투자를 하자. 네. 그렇게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또 공공기에서 일부 또 축소하면 예. 그래도 그게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그 부분은 다른 것들은 다 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 언급이 없더라고요. 일단 반대 의견에 대해서 뭐 유치하겠다고 언급한 유명 그런 회사들에 대한 약간 걱정과 불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의 분량에 대해서 예. 물량에 대해서 좀 반대 의사가 있었고, 이 밖에 또 반대 의사가 혹시 또 있었던가요,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산업들이 이제 어떤 몰락하는 상태고 이렇게 이 기업의 사이클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 문화와 관련된 이 소니 픽처스 이런 기업들도 과연 또 한국에 올 수도 있을 수 있냐라는 의구심들이 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요즘에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전부 자국으로 유턴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이제 세제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과연 이런 기업들이 굳이 여기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영상 문화와 관련된 KT, 뭐 SK, 네. LG, U+, 뭐 이런 네.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 기업도 한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네. 좀 안 되면 또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왜 그 소니 픽처스를 이게 미국 기업도 아닌데 네. 미국 기업처럼 호도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뭐 꼭 뭐 미국 기업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유수의 좀 큰 규모의 경쟁력 있는 그런 컨텐츠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위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불어 좀 유치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범위 안에서의 반대 의견들이 있었고 찬성하는 뭐 현장에서 의견들도 있었던가요? 이제 찬성하신 분도 몇 분 예. 계셨는데
전체 개발에 대한 총론에는 다 찬성을 했죠. 다 찬성하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 의견들을 이제 깊이 이제 내용들을 넣은 거 있어요. 이제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판교에 대한 예도 들어 있었고 공영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도시공사의 역할도 있었고 자 이런 기업을 인큐베이팅해서 성장시키는 데는 우리 시비로 할 게 아니고 국비를 가져다 해야 된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전부 아마 모니터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굳이 제 의견을 좀 붙여보면은 그 공간 지리학에 그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도시는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내가 어떤 도시에 가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정리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과연 우리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이대로 계속 밀어붙여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변 내용들을 좀 살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근데 그날 굳이 나온 거는 주거 비율 이런 거는 이미 낮췄어요. 원래는 뭐 37.5%에서 29.7%까지 낮추고 이제 300세대를 줄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그다음에 그래서 그 기업용지 한 블럭이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 영상 관련된 기업용지로 이제 늘어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이제 관광 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형 버스들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대형 버스 몇 대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차를 지하에다 넣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 이제 개발에 대한 동의는 있다고 하시면서 강론에 들어가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의견 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좀 이게 좀 답답하네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런 걸 할 때는 냉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날 그 공청회가 이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정말로 이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수정해 줄 거냐, 의견을 다 넣어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냐, 정말 이런 딱 그 뭐라 그러죠, 다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할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가 지니는 의미가 저는 많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설명해주는 자리로서는 저는 아주 좋았다고 봐요. 솔직히 저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지금이라도 그런 설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 아주 좋았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의 기회를 갖는 것은 오케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갖는 설명의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공청회라는 거는 의견을 받아와서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 같은 거 발의할 때 공청회를 왜 하는데 의견을 개진하려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나온 의견들이 정말 개진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정말 의구심이 10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그 협상의 어떤 기로에서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공청회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저는 정말 너무 시의 의문이고 시도 걱정하더라고요. 결론이 없는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시의 담당자도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담당자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걱정이 붙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청회라는 의미가 무엇을 가질 거냐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29.7% 비율이 줄었어요. 비율은 줄었지만 5,500세대에서 300세대 줄은 거예요. 그래서 5,200세대 가량이 됐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3,000세대 정도로 줄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용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그거는 비워줬을 때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비율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는 주거 비율을 줄여달라는 시민들은 진짜로 한 3,000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 300세대가 되게 줄여달라는 요청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는 이 사업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려면 더 이상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선을 분명하게 긋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그 의견을 다 들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까지도 논의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유의미한 공청회가 되지 자꾸 이거를 진짜
누구 무서워서 막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식의 공청회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 그렇게 자꾸 되니까 일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예. 없는 부분을 좀 시민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의회에서 왜 패널로 이렇게 초대를 안 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참 그만큼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는 거. 지금 이 시도 굉장히 이제 공청회 후에 더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직 예. 조금 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공청회 이후에 사실상 더 이제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공청회라는 게 상황이에요. 행정 절차상 이게 반드시 이제 형식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주민 합의 과정이잖아요. 예, 의견 수렴 과정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진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거를. 예. 진전이 될 것 예. 같으세요? 앞으로 예. 좀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괜찮을까요? 예. 근데 그거 아직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오히려 더 간극이나 어떤 입장이 네. 뚜렷해져서 더 힘든 상황처럼 그렇죠. 느껴진다. 반대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반대 의견에 대한 목소리도 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이런 예. 것들 반론들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들이 예. 그날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예. 이런 사업은 공청회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예. 먼저 계획안이 나왔을 때 그 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예.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을 거고 그 의견을 정리하고 아까 말한 자문위원회에도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사업 주체인 GS건설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돼서 한 2번, 3번 정도는 이게 정리를 하고 압축을 네. 해가면서 그 압축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걸 가지고 딱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이미 원래 처음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가 가장 지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아마 그걸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 제일 처음에 검토해서 얘기했던 진행됐던 거를 공청회 마지막 단계로 공청회를 했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예. 순서로 넘어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잘못하면 허송세월이 공청회 가버렸다, 이런 시도가 생각. 지금 처음 있었던 건 아니죠? 처음이죠. 원래 처음이죠. 처음인가요? 예. 그때는 예. 주민 설명회에서 아주 소규모로 그냥 예. 간담회 형태였고 예. 공청회는 이게 처음입니다. 계속 아. 미뤄진 거죠 공청회가 이제. 계획을 잡지 않았던 걸 이제 서른님의 제안으로 공청회를 예. 받아들였던 거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날 저희 카메라에 딱 그 두 분의 투샷, 이게 사람이 한 카메라 안에 2명이 등장하는 걸 투샷이라고 합니다. 아. 예. 거기에 이제 장덕천 부천시장님과 그다음에 서른 의원님이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네. 자주 잡혔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궁금해서 이렇게 카메라 기자가 잡은 것 같은데 이 두 분들이 그날 의견이 좀 달랐죠. 뭐 당연히 네, 달랐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를 이 두 분들이 하는 멘트를 제가 들었는데 장덕천 시장의 마지막 인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장덕천 시장께서는 이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어떤 미래가 있다는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이야기를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가지고 원도심까지 개발을 해서 부천을 더 살고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요약이 예. 된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예.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강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는 예. 첫 번째 이제 말씀이 천천히 가자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몇 개를 지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이 몰락해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도심의 슬럼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예. 좋은 삼아서 예. 함부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예. 어떤 경우도 지금 원도심이 슬럼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토는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도 검토하면서 천천히 예. 서두르지 말고 예. 쫓기듯 하지 말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뭔가 지금 두 분의 얘기를 그 우리 박 의원님이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예. 일단 현장에 에서 본 기자의 시각도 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예.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야기했던 멘트 중에 기억이 남았던 게
콘텐츠 관련 사업 부지에 대해서 이게 얼마다, 이 부지가 얼마다라고 따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서운하다. 이렇게 관계로 말씀을 그렇죠. 이런 거 했어요. 듣고 싶었다고요. 이게 제조회사처럼 이제 공장이 넓어야 이제 생산량이 많이 나오고 이 고부가 가치를 내는 건 아니다. 이게 콘텐츠 기업이라는 건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보다는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을 하되 이게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적으로 좀 천천히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의 했죠.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서른 의원님이 마지막에 점잖게 찬물을 확 끼얹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두 번째로 답답함을 또 지금 느낀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럼 정리해 주시죠. 한 15년 전 일이죠. 부천 예. 원미갑에서 화장장을 하겠다고 우리 예. 그 시장 그때 당시 시장께서 화장장을 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역구 의원의 반대로 안 됐습니다. 예. 아주 오래됐지만 저에게는 홍범표 전 시장 때죠. 예. 윤회교 전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아주 대립각이 심했었죠. 지금보다 더 심했죠. 그때 네. 대립각이. 근데 결국은 무산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 과거에 그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결국은 우리에게 이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한 이 과정에 함께 거의 저는 데자뷰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을 풀어내는 거는 그때 왜 안 풀렸나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요. 사람에 대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때 화장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게 주민들의 반대도 극심했었고 주민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시장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시장님은 전체에서 표를 받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거기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지역 주민의 이야기가 국회의원에겐 더 뼈아프게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리라 봅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느냐면 그래도 더 시민들이랑 밀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찬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른 의원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막 진짜 발벗고 다 반대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원점만 돌고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원만 공무원들만 괴롭고 고로운 상황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그 추진하는 의지를 정말 이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 줄 건지를 분명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전에 과거 화장장처럼 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이지만 이 개발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도 그냥 계속 주장하고 계속 설득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거는 시장도 버리고 또 서른 국회의원도 받아줘야 될 거는 화끈하게 좀 받아줘가면서 할 수 있는 상생이 되지 않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약간 서로 그 찬성과 반대 또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 차이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좀 제가 여쭤봤고요. 근데 내용에 사실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날 공청회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그 패널 분들의 이야기도 몇 가지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이제 그 보셨던 분들 중에 이거는 정말 지켜볼 만하다. 들여다볼 만하다. 반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나는 것들 있으세요? 가장 문제가 이제 주거 문제에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비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형태를 만들어라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시의 기본 입장은 어렵다는 내용이고 기업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약 87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장석천 시장께서는 기업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은 과연 기업이 그 연매출 5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 무수히 들어와가지고 과연 시의 세수에 무슨 기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장덕천 시장께서 크고 작은 것을 굳이 따지냐는 이야기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대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생각에는 기업은 어느 정도 고용이 가능하고 그 고용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 전문가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컨소시엄 우선 협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뭐 경쟁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충분히 그런 입지적 경쟁력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기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토지 가격이 문제인데 네. 이제 그 토지 가격만 우리 시민들이 합의해서 절충이 된다 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서 이렇게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주거를 지어서 그 개발 기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면 백지화하지 않은 이상은 그 내용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경쟁력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입지적 경쟁력을 있고 네. 지난 공모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 의향을 보였던 업체들만 봐도 이해할 수 있고요. 개발 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그날 좀 나왔었잖아요. 박정상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약간의 덧붙이면 네. 제가 그날 가장 그러니까 와 맞아 막 이렇게 약간 호감, 그러니까 네. 그 되게 공감. 그리고 그래 이제 우리 시도 좀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수님께서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콘텐츠라는 거는 특히 미디어나 영상 이런 쪽은 엄청 그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2026년도 이걸 준공하는 시점 26년도 27년도에 가면은 네. 어떤 형태로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이런 기업들 그때 가서 다 없어져 있을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 시대를 누가 생각을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유튜브가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까지 쓰여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2026년도면 아직 한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 시간까지 이 콘텐츠라는 변화가 가장 빠른 그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콘텐츠라는 부분이 뉴 콘텐츠라는 거 하는 게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는 이 과정에서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다시 변화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잘 안 된다. 이 얘기가 저는 가장 머릿속에 남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도 아무도 예상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거에 대한 다들 네. 준비를 하라는 그런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없었을 때 이걸 계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다면은 계획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바꿔야 돼요. 근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이미 이렇게 직접 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의 관광객이 이미 선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지금 예전 그대로 하는데 계속 갈 거냐. 거기에 맞춘 대응도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와 유사한 다른 감염병들에 대한 예. 다른 뭔가 계속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되는 그 예.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집과 주거 비율을 그렇게 낮추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게 주거 비율이라면 부천시가 땅값을 좀 덜 받더라도 네. 주거 비율을 낮출 생각까지도 한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조금은 고민하지 예. 않았던 숙제를 던져놓았다는 게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약간 의미심장하게 들렸고 그 부분은 시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 뉴스 기상도 보고 와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이지혜입니다. 한 주간 경인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를 간추린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막습니다. 국내 최고의 거리 공연 버스커를 가리는 부천 전국 버스킹 대회가 오는 8월 29일 오후 7시 부천시 문화예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공개됩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부천 전국 버스킹 대회는요. 재능 있는 버스커들을 발굴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음악 축제의 장인데요. 이번 대회는 기타의 거장 함춘호 교수가 총괄 진행을 맡았습니다. 부천시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45팀을 15팀씩 나누고 소극장 무대에서 사흘 동안 릴레이 무대 경연을 촬영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온라인 응원 댓글을 통한 시민 참여로 선정되는 온라인 인기상이 신설돼서 시민들이 부천 마루광장에서 즐겼던 라이브 무대의 느낌을 살릴 수 있으리란 기대도 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소식도 막습니다. 인천시 송도 미추홀타워의 입주기관 직원과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구두수선, 운동화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 사업장 꿈이 든 일터 1호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6일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발 토탈케어 자활 사업장을 오픈했는데요. 미추홀타워에서 근무 중인 인천시 자활증진과 직원들의 구두 수선 문제로 인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실제 자활 일자리 사업으로까지 연계됐다고 합니다. 사업장은 시가 인천 테크노파크로부터 미추홀타워 지하 1층 입구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데요. 지난 2월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자활 근로자 5명이 배치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121개의 자활 사업단에 1,655명의 자활 근로자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번 신발 토탈케어 자활 사업장 오픈을 통해 양질의 자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뉴스입니다. 김포뉴스도 아주 맑음인데요. 김포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 실직, 휴폐업, 질병 등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포시는 최근 이 같은 긴급복지 항목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추가되면서 무급 휴직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시민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5%를 넘지 않아야 하고 신청일 현재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대상자에게는 30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도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예. 전혀 난 모르겠다. 뭐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예. 부천에 오면 예. 미래가 보장. 오자정리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제가 사인 드리면 하세요. 알았습니다. 예. 아직도 룰을 잘 모르시는군요. 자, 우리 박정삼 의원님의 오자정리는 청년 화이팅! 청년 화이팅.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부천에 가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예.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예.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청년 화이팅으로 했습니다. 우리 광래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자정리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자정리는? 비밀의 화원. 아, 이것도 어려워요. 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어제 예. 임민아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못 나오는 대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유의 노래 중에 예.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예. 가사가 예. 실수할 수도 있지. 예. 다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빨리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그렇게 바꾸는 것도 좋아. 이런 가사예요. 내용에, 그래서 예. 제가 예. 근데 그 아이유와 비밀의 화원 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 이거 예. 설명이 장황할 텐데 그래도 자기는 영상문화단지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비밀의 화원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예. 지금까지 주민공청회가 없었고 지금 예.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이게 오픈이 됐어요. 정말 비밀처럼 이렇게 예. 계속 추진이 되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의견에서 예. 좀 다 드러내놓고 뭔가 좀 다 열어놓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국에는 있습니다. 바꿨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아니 다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오자정리는? 저는 똑똑한 개발. 똑똑한 네. 개발. 어떤 방향이 이게 됐든. 직관적인데요. 예. 예. 지금 개발은 멍청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얘기하세요. 네. 뭐가 됐든 이제 저는 공청회를 들어보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잘 되자고 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예, 뭔가 우리 이정아 기자도 네.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혹시 자기 애가 강하세요. 박정산 의원님 원샷으로 편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오자 정리는 이 비밀의 화원, 좀 이렇게 중의적 의미가 있었지만 똑똑한 개발, 또 바꿀 게 있다면 또 바꿔가는 과정이 됐으면 합니다. 자,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상정하는 과정을 제가 좀 예상해 보겠는데요. 다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